이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평균법이에요.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재고자산 흐름을 가정, 재고자산 흐름에 대한 가정 중에 하나인 거죠. 전에 선입선출법을 했다면 이번엔 평균법.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11월 달에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현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일 가게를 하는데 과일을 사온 단가가 계속 변할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하는 단가도 계속 변할 거예요. 과연 그럼 이렇게 계속 변하는 이때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데 그 가정 중에 하나가 먼저 들어온 과일이 먼저 나갔다는 게 선입선출법이고, 과일이 들어온 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어떤 과일이 나간지 모르고 그냥 평균적으로 두 개가 섞여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방법이 평균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기록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럴 때의 매출 원가랑 실지 재고 조사법을 적용할 경우에 매출 원가를 각각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라는 게 들어온 시점마다 섞이는 건 맞는데 그걸 평균법이라고 해요. 그 평균법이랑 계속기록법이랑 다른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평균법이랑 실지재고조사법이랑 다른 거냐? 그렇지 않고 그 평균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평균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실질 재고 조사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두 번 했죠. 지금 11월 1일, 13일 날 두 번 했는데 이 두 번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바로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이 매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매출이 일어난 그 시점 딱 기준으로. 근데 요새는 사실 ERP가 되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체크가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일 가게에서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과일 가게에 ERP가 도입됐다고 보고, 이게 두 개가 들어온 이 시점에 매출하는 이 시점까지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섞여서 매출됐다는 거죠. 결국 이 매출하는 300개가 매출될 때는 이 300개를 체크한 이 이전 게 섞여서 매출이 됐다 라고 가정하는 그 방법이 평균법 안에서 계속기록법이라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으로 평균법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거는 내가 재고조사를 하는 시점 자체가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 11월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한 데는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결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ERP를 도입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바코드를 찍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를 한번 보면 실질재고조사법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은 이때 누적적으로 섞여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300개가 물론 300개라는 게 11월 22일 날 매출이 됐지만 이것조차도 여있는 매입한 모든 사과들이 다 섞여서 그 섞인 재고 단가를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구하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기록법은 요거 매출이 나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평균금액.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보면서 그 개념을 좀 더 한번 이해를 도와보면, 지금 계속기록법이죠. 평균법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동평균법이라고도 하는데 매출원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매출원가라는 게 이게 판매됐을 때 그 원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300개가 판매됐을 때 원가는 어떻게 될 건지, 500개가 판매됐을 때 원가는 어떻게 될 건지를 구하려고 하는 게 매출원가예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 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원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재고자산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입한 거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나머지가 재고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기록법이니까 요 300개를 따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요 300개라는 이 수량의 매출원가인데 수량인데 매출된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단가는 내가 300개를 매출한 시점 이전에 매입한 재고자산 있잖아요. 이 재고자산들을 평균한 거예요. 2만 원이랑 5만 2천 원을 더해서 총 수량 600개를 구입했거든요. 200개랑 400개, 600개. 그래서 12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단가를 적용해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요게 120원이 여기를 와가지고 나간 수량만큼 곱한 이 금액이 매출원가. 그러니까 이 300개 수량이라는 단가 200원, 그러니까 6만 6천 원의 매출원가는 3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12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원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500원이라는 게 그 이전에 매입한 거죠. 이전에 매입한 거. 이때까지 매입한 게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이만큼을 다 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고려한 이건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300개가 빠진 거가 기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00개를 빼야 돼요. 300개 기존의 매출원가로 인식한 이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300개 결국 지금 600개를 사와서 300개를 팔았거든요. 그 남아있는 건 300개인 거예요. 다시 기초가 300개가 있는 거고 거기에 적용된 단가는 이 단가도 아닌 새로 우리가 구한 이 120 있잖아요. 이 120이란 이 단가를 기초 재고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개를 파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단가, 매입한 단가는 이 600개 요거랑 어떤 걸 평균 낼 거랑 평균을 낼 거냐 하면 이 금액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남아있는 300개란 수량에서 120이라는 단가를 적용해서 새로운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가를 새로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300에다 120을 곱한다는 게 그 남아있는 재고의 금액이 얼마일 거냐. 이 600개 이전에 600개를 사기 이전에 남아있는 게 300개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그쵸? 그 이후에 어쨌든 600개를 사기 이전에 재고자산 단가가 얼마일 건지를 확인하고 그 600개라는 걸 고려해서 총 900개 남아있는 900개의 수량을 고려한 새롭게 적용된 단가가 140이라는 거고 그 이렇게 새롭게 구해진 이 단가를 적용해서 그 나간 수량 매출된 수량이 여기 500개가 있는 거고 그 수량에 적용될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 그 단위당 원가를 구한 값이 곱하니까 7만 원이 된 거고 이 두 개를 고려한 그 값이 10만 6천 원이 된 거죠. 이 강의를 잠깐 멈추고서 문제를 보고 나서 내용을 들으면 더 좋겠죠. 초반에.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기록법과 평균법. 그리고 계속기록법하고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였거든요. 내가 결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내가 지금 딱 구하고 싶은 시점이 언제냐면 11월 말인 거예요. 11월 말 기준으로 매출원가랑 재고자산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이전에 이 매출이 되는 그 시점을 다 파악하지 못하겠고 사실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장부를 작성하잖아요. 장부를 작성할 때도 사실 이 방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의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의 재고자산이 400개인 거예요. 그 시점까지 그럼 그때까지 재고자산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보면 결국 전체의 재고자산 매입한 그러니까 사과를 매입한 전체 수량 내가 사과를 어떤 한 곳에다 매입했다면 그 매입한 총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총 금액을 내가 총 구입한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적용한 다음에 내가 판매한 총 수량 300개, 500개 판매한 수량이 800개잖아요. 이 800개에다가 그 평균이 되는 재고 단가를 고려한 요 곱한 이 금액 10만 8천 원이 이때의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출 원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매입한 금액이 2만 원, 5만 2천 원, 19만 원이잖아요. 결국 이걸 다 더한 값에다가 10만 8천 원 매출 원가를 빼면 나머지가 재고 자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장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재고자산 잔고금액을 인식하려면 재고자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 가정을 전제로 해야지 우리가 재고자산 금액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매출 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에는 재고자산 흐름 가정 중에 평균법을 받고 그거로 인해서 평가되는 매출 원가랑 재고자산 금액을 살펴봤습니다.